안녕하세요. 인사이트 멘토 박정혁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잘 받아들이는 것도 실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누구나 성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력을 키우기 위한 첫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태도냐, 잘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보시고 저도 열심히 즐겨보는 프로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면 어떻습니까? 다들 간절한 사연들, 그리고 힘든 사연들도 많지만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야말로 가지각색입니다. 아무리 백종원 대표가 좋은 노하우, 좋은 레시피, 그리고 손님을 모을 수 있는 많은 노하우와 꿀팁을 정말 아낌없이 제공을 해 주어도 정말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백종원 대표가 지시하는 것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이해가 안 되죠. 물론 뭐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은 참 그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뭐냐? 우리 JYP를 비롯한 대형 아이돌, 이런 아이돌 기획사들, 연예 기획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거는 니지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연습생을 뽑아서 한국과 일본에 동시 데뷔하는 그런 걸그룹을 JYP가 직접 만들고 있고, 박진영 프로듀서가 직접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일본 그 여자 연습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담은 오디션 프로입니다. 물론 이제 일본어로 진행되고 일본 TV에서만 이게 방영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접할 수 없었는데, 유튜브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하이라이트 필름들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이렇게 한국말도 서투른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노래를 하기 위해서 커버 영상도 찍고 또 그런 그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전에 프로듀스 101이나 이런 프로들 보면은 정말 많은 연습생들이 상당히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네, 이렇게 좀 두 가지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네,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리고 박정혁 대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누군가가 잘 알려주면은, 그래, 그걸 잘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하라는 대로, 지시한 대로 잘 따라하는 것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실력을 키우는데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그렇게 뭔가 조언을 해줄 사람도 없고, 속된 말로 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은 다 찐따 같고 다 이렇게 좀 별 볼일 없는 사람들밖에 없고, 오히려 나한테 해만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그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럼 제발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이야기, 박정혁 대표의 이야기를 끝으로 저의 이 오늘 잘 받아들이는 것도 실력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영상을 마무리 질까 합니다. 저는 27살에 석사학위를 받고 일반 병사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했더니 말년 고참들, 그러니까 막 제대를 앞둔 이런 말년 고참들이 저보다 4살, 5살 정도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직접 상대하는 뭐 일병이나 상병 이런 친구들은 진짜 5살, 6살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친구들이 물론 뭐 나쁜 친구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회적으로나 뭐 누가 봐도 뭐 이렇게 엄청난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평범보다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리고 군대라는 이런 조직이, 여러분 뭐 많은 남자분들 갔다 오셨겠지만은 뭔가 이렇게 뭐 배우고 이럴 거는 따로 없잖아요. 이렇게 뭔가 뭐 사회처럼 뭔가 열심히 해서 배우고 이런 게 없는, 그야말로 좀 국방부 시계는 계속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가는 것처럼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일병이 되기 전까지는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왜냐하면 배울 것도 없지,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지, 그리고 자꾸 이게 행동이 굼뜨고 못한다고 야단만 치지, 참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 군대라는 조직에서 제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자존심이 세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 나이 어린 고참들이 알려주는 그 사소한 것들, 하다못해 빨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작업은 이렇게 하는 거다, 청소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내가 제대로 잘 이행하고 수행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병이 되었을 때, 한 입대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는 정말 이것도 정말 노하우고 이것도 정말 비법이냐 싶을 정도지만 고참들이 말하는 것이 마치 성경에 있는 종교 경전에 나오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생활도 많이 잡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단순한 것도 잘 못했구나라는 것들도 좀 많이 반성했고, 실제로 많은 요령이나 많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바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회생활 할 때도 어디 가서도 일 잘한다는 이야기 항상 들었고요. 군대에서 이렇게 손으로 익히고 몸으로 익혔던 것들이 제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배울 게 없고 나는 최악의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누군가는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눈에 차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이 걸그룹 연습생이 된 것처럼, 그리고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출연한 그 식당 하시는 분들처럼, 그리고 27살에 늦은 나이에 입대한 저 박정혁 대표 같은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는 것이 실력이 되고, 그러한 실력이 모이면 여러분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한 위치에 올라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많이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데 남들이 알려주는 거 고지고대로 따라하면은 창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창의력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주어진 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주어진 것을 제대로 출발하지 않고 주어진 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이 인류가 지구에 존재하는 이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 피겨스케이팅 보십시오. 김연아 선수도 꼭 두 개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쇼트 프로그램이라고 규정 동작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걸 첫 번째 하고, 그리고 다음날 뭘 합니까? 프리스케이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피겨스케이팅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은 규정 종목을 제대로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규정 종목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프리스타일의 스케이팅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와도 나중에 5차, 6차 산업혁명이 오더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실력자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